자, 오늘 함수 세 번째 시간 합성함수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잘 배워야 돼. 어려워. 조금 어려워.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수능을 칠 때 고1 때 제대로 지금 안 배워 놓으면은 그때 수능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거 풀 때 조금 개념적으로 많이 모자란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y를 공역으로 하는 내가 함수 f를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알아서 내가 대응을 시킬게.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좀 덥나? 졸릴 것 같은 느낌? 자, 그 다음에 지금 함수 f의 기준에서는 이 y가 공역이지만 이 y가 정의역이 되고 새롭게 내가 어떤 함수를 또 만들 거야. 얘가 정의역이 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집합이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자, z라는 새로운 또 공역을 만드는 겁니다. 7, 8, 9. 자, y가 f의 기준에서는 공역이지만 내가 이번 다시 y를 정의역으로 하고 z가 공역이 되는 함수 g를 세팅을 할 거예요. 알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시킬게요. 자,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고 y에서 z로의 함수 g가 있는데 잘 봐. 봐봐. f1은 6이고 그 다음에 f2는 5고 그 다음에 f3은 4예요. 맞지? 용준아? 자,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G4는 7이고, 아니, 얘부터 하면 좀 그렇다. G6은, 자, 6은 G에 의해서 어디에 대응되냐면 8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G5는 9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G4는 7에 대응된단 말이야. 함수가 지금 두 개 있는데, 잘 봐. 내가 이 두 개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봐봐. 왜냐면은 이 1이라는 원소가 한 방에, 그러니까 원래는 x에서 f에 의해서 y로 갔다가 g에 의해서 y가 다시 z로 가는 상태였다면 그냥 x에서 다이렉트로 z로 가도 되지 않을까. 봐봐. 1은 중간 과정 생략하고 어찌됐건 8에 대응이 되는 거고 여기를 안 보더라도 그러니까 1은 6으로 갔다가 8로 가는데 6으로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된다는 걸 일단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섞어도 그러니까 이거 합성함수라고 이제 얘기할 건데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섞어도 1은 결국 8에 대응될 거고 2는 9에 대응될 거고 3은 7에 대응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가 정의역이고 z가 공역이라 했을 때 모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한 발씩만 다 쌌기 때문에 x에서 z로 새로운 함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지. 아, 뭐라고? 원래는 이제 f, g 두 개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보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함수가 되겠다는 게 일단 느껴져야 됩니다. 1은 다시 8에 대응되고 2는 5를 거쳐서 9에 대응되고 3은 4를 거쳐서 7에 대응될 거니까 얘가 정의역으로 보고 얘를 공역으로 봐도 중간 거를 생략하고 아무런 함수라는 그 정의에 함수가 되기 위한 그 정의에 하나도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때 이 x에서 z로의 함수를 기호니까 받아들여요, 여러분. g 동글뱅이 f 함수라고 사람들이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랑 g를 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읽는 방법은 g 서클 f, 서클이란 건 원이죠.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g 합성함수 f 이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 잘 들어봐봐. 쌤, 왜 f 합성함수 g라고 안 쓰고 왜 g 합성함수 f라고 씁니까? 이거 차이가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F를 먼저 지금 거쳐가는데 왜 G를 앞에다 씁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함수 값을 계산할 때 어떤 함수에 숫자를 대입할 때 이 오른쪽에 쓰거든요. 이게 맞니? 맞죠? 오른쪽에 쓰죠. 자, 그러면은 얘도 함수니까 G 서클 F 했을 때 여기다가 딱 숫자를 쓰면 봐봐. 이 2가 먼저 어디를 처리해야 돼? F를 처리해야 될 것 같죠? 딱 봤을 때. 그런 직관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역순으로 표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보고 F를 먼저 거친 다음에 G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 좀 열까? 가연이가 조네? 아시겠죠? 자, 다시 함수 F랑 G를 합성해서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를 두 함수의 합성함수라고 하고 걔를 쓸 때 먼저 처리되는 함수를 오른쪽에 쓰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함수값을 처리할 때 이제 괄호해서 함수값을 처리할 때 얘를 먼저 처리할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F2가 얼마야 지금 사실? 이제 5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시 G5로 이렇게 또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 처리하는 걸 오른쪽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합성함수가 뭐다? 두 개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고 합성하는 순서, 처음에 오는 이 함수를 오른쪽에 쓰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또 하나의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Q, H 함수, A, B, C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X에서 H까지, 아니 X에서 Q까지 한 번에 가는 함수가 될 수도 있죠. 왜? 1에서 6을 거쳐 8을 거쳐서 B로 대응될 거니까 2는 5를 거쳐 9를 거쳐 C에 대응될 거니까 3은 4를 거쳐 7을 거쳐 A에 대응될 거니까 얘를 정의역으로 보고 얘를 공역으로 봐도 함수가 되겠구나 충분히. 자, 그래서 X에서 Q로 가는 이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된다? F 먼저 쓰면 안 되고 제일 먼저 거치는 이 F를 오른쪽에 쓰고 그 다음에 G를 거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H를 거치니까 이렇게 두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합성함수가 1을 어디에 대응시킨다? F에 의해서 6으로 갔다가 6은 다시 G에 의해서 8로 갔다가 8은 다시 B로 가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결국은 이제 B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런 걸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해요. 쌤,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시선이라는 게 잘 들어봐봐. 자, 이제 H는 필요 없고. 이렇게만 있다고 할게. 자, X에서 Z로의 함수는 어떻게 쓴다? G 합성함수 F. 이렇게 쓰셔야 된다. 먼저 거치는 걸 오른쪽에 쓰셔야 된다. 그럼 봐봐. 여기서 이 함수 값을 정의역을 함수값 찾을 때 그러니까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어디에 대응될까 이걸 두 가지 해석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G 동그라미 F에 의해서 1은 6을 거쳐서 8로 가죠. 그러니까 1은 어디로 간다? 8로 간다. 그 다음에 G 동그라미 F에 의해서 2는 5를 거쳐서 9로 간다. 그 다음에 G 동그라미 F 3은 7로 간다. 잘 봐봐.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함수 하나를 통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1은 이 함수에 의해서 8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수 두 개로 쪼개서 보는 거야. 자, 일단 1은 F에 의해서 어디로 간다? 1은 F에 의해서 6으로 가고 다시 6은 G에 의해서 8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얘 거친 그 결과값을 다시 G에 의해서 보내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을 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함수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얘에 의해서 1은 8에 대응됩니다. 얘에 의해서, 얘는 하나의 함수잖아, 지금. 얘는 2는 얘에 의해서 9에 대응된다. 3은 7에 대응된다.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각각 1은 일단 F에 의해서 6으로, 그 다음에 6은 G에 의해서 8로, 두 개로 쪼개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두 가지 해석을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게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정의고요. 자, 그러면은 합성함수의 성질 할 겁니다. 봐봐요. 자, 기본적으로 만약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내가 x제곱이라 하고 gx라는 함수가 있어.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잘 봐요. 내가 합성을 할 건데 f랑 g 이렇게 합성하고 그 다음에 g랑 f를 합성해 볼게. 자, f 합성함수 gx는 잘 들어. 어떻게? gx가 뭐야? x는 gx에 의해서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fx 플러스 1. 일단 그 전에 여러분 잘 들어. 일단 이것만 알아도 고1 수학에서는 다 풀어요. 자, 합성함수, 합성을 하는, 표시하는 이 서클 있잖아. 이 합성함수 표시하는 이 동그라미, 얘를 괄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f 괄호 gx. 이렇게. 왜냐면 x가 g에 의해서 어떤 숫자에 대응되겠지. 근데 지금 x가 뭔지 모르니까 일반화 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1이면 뭐 2였을 거고, 이게 2였으면 3이었겠지만, 지금 일반화 시켜 놓은 거니까, 어찌됐건 어떤 x 딱 대입했을 때 그 값이 나오겠지. 다시 그 값을 f에 의해서 대응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동글뱅이는 그냥 괄호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gx가 얼마야? x 플러스 1이지. 자, 그 다음, fx 플러스 1을 어떻게 구해? f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1을 넣는 거 아니니?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얘를 넣는 거예요. 약간 붕어빵 안에 팥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 서클 f, x. 얘는 마찬가지로 일단 x가 f에 의해서 어디에 대응이 될 건데 일단 일반화 시켜 놓은 거라고. x는 뭐든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건 걔가 fx가 되겠지. 어떤 숫자를 딱 대입하면 fx라는 숫자가 되겠지. 다시 그 값을 g에 의해서 또 대응을 시킬 거란 말이야.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자, 그러면 fx가 원래 뭐야? x제곱이죠. 자, 그럼 gx제곱은 마찬가지로 gx의 x자리에 정확하게 x제곱을 넣는 겁니다. x에다가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자, 누가 봐도 얘 두 개는 다르거든요. 다르다고.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합성을 어떻게 먼저 하냐에 따라서, 무슨 함수를 먼저 거치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2번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G랑 F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H를 처리하든가 얘 두 개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F랑 합성해서 처리해도 항상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 편하게 느끼면 돼. 그냥 어떻게?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H 합성함수 G 합성함수 F 이렇게 쓰면 얘는 H 합성함수 G 괄호 한 다음에 F를 합성해도 똑같고요. 아니면 H 합성함수 G 합성함수 F 이렇게 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없던 괄호를 만들어도 되고요. 혹은 있던 괄호를 없애도 상관이 없고요. 혹은 있던 괄호를 위치를 바꿔도 항상 결과는 똑같은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어떤 fx 함수랑 항등 함수를 합성하면 항상 f랑 똑같아요. 자, 이건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그냥 가볍게 예를 보여드리면, 봐봐. 자, 1, 2, 3, 4, 5, 6, 4, 5, 6. 자, 항등함수는 넣은 게 그대로 대응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봐봐.
1은 뭐 5에 대응되고 2는 4에 대응되고 3은 6에 대응되는 함수 f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이걸 바로 갈 거예요. 그럼 f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 i를 거치니까 i 합성함수 f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얘는 1을 넣잖아. 1, 5, 5, 5 2 4 6 이렇게 되는데 잘 들어봐봐. 원래 F1이 얼마예요, 여러분? 그냥 F1이 5죠, 여러분. 어차피 한 번 딱 F에 의해서 1이 딱 5에 대응되면 이 항등함수는 합성해봤자 어차피 5는 5로 가기 때문에 결과에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 말은 뭡니까? 어떤 함수에다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없는 거라고 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합성하는 순서를 바꿔도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i를 합성하면은 그냥 그거는 없는 거라고 치면 됩니다. 약간 여러분들의 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라고 치시면 되고요. 합성함수는 합성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자, F2를 구하래. 자, 1번. F2. 영준 얼마니? 빨리 얘기해라. 3이죠. 자, 그 다음 F, 합성함수 F 한 다음에 2를 대입하래. 자, 내가 뭐라 했어, 이거?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봐. 물론 여기서 하나밖에 못하긴 해. 일단 얘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자, 2는 F에 의해서 어디로 가니? 2는 F에 의해서 3에 딱 대응되죠. 그러니까 얘를 F3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2를 F에 의해서 3에 대응시키고 다시 3이 F에 의해서 어디 대응됩니까? 1에 대응되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 합성함수 F. 자, 얘는 이미 내가 구해놨어. 어디까지 구해놨냐면 2까지 구해놨잖아요, 여러분. 얼마예요, 방금? 1이라고 구해놨잖아요. 이게 1이라고. 그러면 얘가 F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1은 어디에 대응됩니까? 3에 대응되죠. 자, 다 더하시면 7이 답이 되겠다. 자, 함수 F, 합성함수 F의 치역을 구하래. 자, 그럼 봐봐. 치역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원소들을 갖는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F 합성함수 F 1도 구해보고, F 합성함수 F 2도 구해보고, 3도 구해보고, 4도 다 구해보셔야 됩니다. 0, 1, 2, 3이야 또? 에이. 이렇게 다 구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구해볼게요. 자, F1은 얼마입니까? 3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가 F3 이렇게 될 거고, 다시 3은 F에 의해서 1로 가네. 자, 얘는 아까 구해놓은 것 같은데 1. 자, 그 다음 얘는 3은 F에 의해서 1로 가고, 다시 1은 F에 의해서 3으로 가죠. 자, 그 다음 0. 0은 F에 의해서 0으로 가고, 또 0은 또 0으로 가겠죠.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나오는 모든 값이 0, 1, 3밖에 없으니까 답을 중괄로 꼭 써서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시면 답이 되는 거지. 자, 두 함수 fx가 gx가 있는데 f 합성함수 g나 g 합성함수 f가 똑같대. 선생님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면서요. 할 때도 있어요. 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으면 수학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실제로 나는 f 합성함수 g를 구할 겁니다. 자, 얘는 내가 뭐랬어? f 괄호 gx라고 했죠. 그러면 fx 자리에 뭘 넣으란 거야? gx를 넣은 거야. 자,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뭐예요? 그럼 얘도 fx의 x 자리에 정확하게 여기에만 나머지는 건들면 안 돼. 뭘 넣어라? 괄호 쳐서 얘가 그대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a 남고 a 원래 있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넣고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g 합성함수 f는 g 괄호 fx라고 했고, 그냥 g 괄호 fx가 뭐라고 적혀?
ax 플러스 3이라 되어 있어. 그러면 gx의 x자리에 괄호 쳐서 ax 플러스 3을 넣으면 돼. 자, 나머지는 건들면 안 돼. 마이너스랑 4는 건들면 안 돼. 자, 마이너스 놔두시고 x자리에 ax 플러스 3을 넣고 더하기 4. 그러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얘 두 개가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값을 유추할 수 없고 얘가 똑같다는 거죠. 물론 얘도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대신 얘랑 얘랑 똑같기 때문에 4a 플러스 3이 1이 되려면 a는 얼마야?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마 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다 풀어요. 4등급, 5등급도 다 풉니다. 연주 롤을 하고 와서 자면 좀 그건 좀 하나, 둘, 셋. 자, 요거는 시험 문제 거의 무조건 나올 거예요. 어렵진 않고 근데 좀 잘 봐야 돼. 좀 쉽게 풀릴 때가 있어서 시험에서 빠르게 푸는 것도 여러분 경쟁력에 들어가죠. 자, 두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hx를 구하래. 자, 1번부터.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그럼 f 괄호 hx 이렇게 되겠죠. 합성한 거니까 g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잘 봐. 이 말이 뭐예요? fx의 x자리에 hx를 넣으라는 거야. fx의 x자리에 hx를 넣으래. fx의 x자리에 뭘 넣어라? hx를 넣어. h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gx는 뭐야?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3x 플러스. 따라서 hx는 3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2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할 수 있는 거 h 괄호 fx 이렇게 쓰시고 얘가 gx니까 3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가 h 할 수 있는 게 fx에 실제로 fx식을 넣는 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되죠. 여기서 hx를 구하라 했지 hx 플러스 2를 구하라고 안 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정석풀이는 치환을 통해서 식을 표현하면 돼요. 자, x 플러스 2를 t라고 두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얘도 이제 t라고 표현하고 싶어야 돼. 얘도 t로 표현하고 싶어야 돼. 그럼 얘가 지금 개수가 다르니까 양변에 3을 곱합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6은 3t 이렇게 되고요. 자, 난 3x 플러스 1을 t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얘가 지금 플러스 6이네. 양변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죠. h, x 플러스 2는 t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 3x 플러스 1은 3t 마이너스 5죠. 자, 마지막에 몰래 얘를 x로 바꿔버리면 답이 돼. 이게 정석입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전체를 새로운 문자 하나로 치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최대한 표현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방법 개꿀팁인 거죠. 봐봐. 자, 얘는 항등식이거든. x에 뭘 대입해도 성립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딱 x만 남기려면은 이 괄호 안에 x만 남기려면 x에 뭘 대입할 거냐면 x 대신에 x-2를 대입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변에도 똑같이 x 대신에 x-2를 대입해야겠죠. 같은 등식이니까. 자, 그렇게 보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hx는 3x-5 똑같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괄호 안에 x의 개수가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입을 항등식 개념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딱 하나의 문자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앞에가 뭐 개수가 2다, 1이 아닌 숫자가 돼버리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정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치환을 통해서 표현하시면 되고 이게 x의 개수가 1일 때는 x 대신에 적당 x 빼기 뭐를 대입해서 충분히 빠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풀어보자. 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h 괄호 g 괄호 fx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모든 동글뱅이를 다 괄호로 푼 겁니다.
자, 그럼 f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자. x 플러스 x 플러스 1을 넣자. 이렇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처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gx의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 돼. gx의 x 자리에 3이랑 1을 놔두시고 x 대신에 괄호 쳐서 x 플러스 1을 그대로 딱 넣으면 되죠. 그럼 얘가 3x 플러스 7이 돼. 얘가 3x 플러스 7이 된다. 3x 플러스 7 이렇게. 자, 그러고 봤더니 얘는 치환으로 풀어야 돼요. 왜? x에 너희가 뭘 딱 넣었을 때 딱 하나의 문자가 되는 걸 찾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때는 치환으로 하셔야 돼요. 자, 3x 플러스 7을 이번에 라지 a라 할까? 자, 라지 a라 두고, 자, 그러면 얘는 딱 문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얘만 이제 표현하면 되잖아요. 자, 3x 마음에 안 들죠?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그럼 x 더하기 3분의 7은 3분의 1a 이렇게 되고, 자, 플러스 2가 모자라죠? 양변에 플러스 2 플러스 2를 합니다. 아니네! 얘가 이미 얘를 맞춰가야 되는데, 맞죠? 여기서 3분의 1이 빼줘야 얘랑 똑같아지겠지? 양변에 3분의 1을 뺍니다. 양변에 3분의 1을 빼면 x 플러스 3분의 6, 2가 딱 될 거고 3분의 1a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끝났네. 3x 플러스 7 대신에 그냥 a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대신에 3분의 1a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누구 몰래? 남 몰래 얘를 x로 바꿔서 써주시면은 답이 되겠지. 자, 12번도 거의 무조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거의 나온다는 건 너무 쉬워서 그런 거죠, 여러분. 자, 어떤 함수 오른쪽 어깨에다가 숫자를 써놨네. 근데 얘가 뭘 의미하냐면 뭐 제곱하는 지수가 아니라 합성한 횟수를 나타내는 것 같아. F1이면은 한 번만, F2면은 F를 두 번, F3이면은 F를 세 번 이렇게 합성을 하라는 그런 거죠, 지금. 자, 그때 F를 10번 합성한 다음에 A를 대입했을 때 30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럼 실제로 구하셔야 돼요, 합성함수를. 자, F1은 그냥 F인 거예요. 그냥 F인 거니까 얘는 그냥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F2는 F 합성함수 F니까 F 안에 FX를 대입을 하라는 거고, 자, 그럼 얘가 fx는 X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얘는 fx의 x 자리에 정확하게 x 플러스 1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2가 돼. 자, 벌써 뭔가 이 숫자랑 이 숫자가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자, f3은 f 합성함수 f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이미 우린 얘는 구해놨죠? 얘 구해놨죠? 뭐예요? x 플러스 2예요. 얘 x 플러스 2라고. f x 플러스 2 이렇게. 얘는 fx의 x 자리에 정확하게 x 플러스 2를 대입하라는 거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더 이상은 검증이 필요 없다. f10은 x 플러스 10일 거다. 자, 여기다 뭘 대입하래? a를 대입했더니, 자, 그럼 얘가 a 더하기 10이 될 거고, 얘가 얼마다? 30이다. 따라서 a는 20 이렇게 답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합성을 계속 하다 보면 규칙성을 발견해서 푸는 문제. 자, 13번은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일단은 여기 풀이가 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일단 길기도 길고 이해하기도 좀 힘들 거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대로 하셔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잘 봐요. 어떤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 있냐면 F 합성함수 G, 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 있어. 자, 많이 얘기할 건데 얘를 겉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속함수라고 합니다. 많이 얘기한다는 건 앞으로 이제 2학년 돼서
미적분 1 배우면 거기서 합성함수 많이 아니고 가끔 나오거든요. 어려운 문제 한정해서. 그래서 얘가 속함수란 뜻, 일단 느낌이, 이게 정식 용어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안에 딱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붕어빵 앙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그 붕어빵 그 겉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일단은 겉함수의 모양을 그립니다. 겉함수를 그려요. 그러니까 속함수는 그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얘를 그릴 겁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겉함수 그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속함수의 정의역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속함수의 정의역을 체크한다는 것은 이 속함수에 대입할 x 값의 범위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이거 두 개 가져가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봐봐. 지금 얘 그래프를 그리려 했어. 그럼 나는 뭘 했어? 얘 이 겉함수를 그릴 거예요. 바깥에 있는 함수. 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대신 이 gx에 따라서 fx의 모습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야, 진짜 어려운데.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프 그린다 했으니까 뭐 그려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좌표평면 그려야 됩니다. 좌표평면 그리고 뭐부터? 속함수의 정의역 체크합시다. 그러니까 gx가 속함수인데 그거에 x에다가 뭘 대입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 gx에는 x에 0부터 2까지밖에 대입 못해. 2보다 큰 수랑 0보다 작은 수는 지금 대응이 안 돼 있죠. 그래서 0이랑 2밖에 못 대입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0이랑 2 사이에 있는 숫자밖에 대입 못해. 그러니까 야, 전체 이 합성함수도 여기 x에 대입할 수 있는 게 0에서 2까지밖에 대입을 못한다고. 자, 그러면은 합성함수 그래프도 0부터 2까지밖에 그래프가 안 그려집니다. 왜? 아니, 여기 대입할 수 있는, 이 속함수 x에 대입할 수 있는 x 범위가 지금 0부터 2죠. 다른 값은 못 대입하지. 그래서 합성했을 때도 여기도 0에서 2까지밖에 그래프가 안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 봐봐. 자, 왼쪽부터 이 그래프 경계를 따라서 이건 약간 센스의 영역이야.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자, x가 봐봐. 0부터 1까지 커진다고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내가 잘 들어봐봐. 여기 x에다가 내가 0부터 1까지 점점 숫자를 대입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gx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gx에 x에다가 0부터 여기 1이 있겠죠, 여러분? 1까지 대입했을 때 gx는 2에서 어디까지 떨어져? 1까지 떨어져. 여기 1이겠죠? 1이거든요. 다시 이 gx에 내가 0부터 1까지 대입하면 이 gx 함수 값은 2부터 1까지 감소를 해요. 2부터 1까지 감소를 한다고. 그러니까 봐봐. 내가 x 0부터 1까지 증가한다는 것은 내가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0부터 1까지 여기를 그린다는 건데 여기 x가 0부터 1까지 변하잖아? 그럼 이 gx는 2부터 1까지 변해. 얘가 지금 2부터 1까지 변한다는 거는 이 fx 그래프를 2부터 1까지 가는 방향으로 fx에서 2부터 1까지 가는 그 모습을 0부터 1 사이에 그래.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다시 x가 0부터 1까지 점점 커질 때 x가 0부터 1까지 점점 커질 때 그 말은 일단 그 속함수에 내가 점점 x에다가 0부터 1까지 점점 커지는 상태를 대입한다고 쳤을 때 이 gx, 이 전체는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어찌됐건 얘를 다시 여기다 대입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gx는 2에서 1까지 움직이죠. 2에서 1까지 움직여. 그 말은 뭐다? 내가 얘가 지금 2에서 1까지 움직이니까 2에서 1까지 움직이는 이 모습을 이 영역에 써주셔야 된다. 그려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x가 1부터 2까지 움직이면
gx가 어떻게 돼? 1부터 2까지 움직이면 gx 함수값은 1부터 0까지 떨어지죠. 1부터 0까지. 그 말은 뭐야? 내가 x가 1부터 2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데, x가 1에서 2까지 움직이면 결국 f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0까지. 그러니까 너는 f1에서 f0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지. f1에서 f0까지 움직이는 모습 내려가네? 2에서 0으로 떨어지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는 말씀. 이게 그나마 익숙해지면 제일 쉽고 빠르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은 얘는 실제로 어떻게 한 거냐면 실제로 그래프식을 다 찾은 거예요, 여러분. 0이랑 1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2인 직선 2x, x가 1이랑 2 사이에서는 y는 2라는 상수함수. 그 다음 gx는 0부터 2까지 하나의 함수죠.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합성을 해버린 거야, 식으로. 실제로 함수를 식으로 합성을 한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도 하고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밑에 걸 한번 내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합성함수 g 서클 f, g 합성함수 f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러면 얘가 겉함수고 얘가 속함수인데 겉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뭐부터 확인하랬어? fx, 이 속함수에 있는 이 x가 어디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0부터 2까지밖에 x를 대입 못해요. 그 말은 합성을 해도 0부터 2까지밖에 대입 못하니까 그래프가 0부터 2까지 그려질 거다. 그 다음 x가 얘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면 fx는 어디까지 움직이나 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렇게 커지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커진 형태. 그럼 너희는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g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0부터 1까지 여기 사이에서 어떻게 그려야 된다? 결국 f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움직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여기에 대입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g 마이너스 1부터 g 0까지 움직이는 모습. g 마이너스 1부터 g 0까지 움직이는 모습. 이 모습을 그려야 된다. 자, x가 이번에는 1부터 2까지 커진다. 자, 그럼 fx는 0부터 1까지 움직이죠.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어차피 얘 전체가 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G0에서 G1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여기에서 그려야 된다. G0에서 G1까지 움직이는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또 설명해달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력 업까지 똑같은 방법을 풀 겁니다. 없어? 그냥 보세요, 그럼. 자, 겉함수랑 속함수 똑같네. 근데 그건 상관없죠, 여러분. 그냥 그리면 됩니다. 자, 일단 뭐부터? fx에 x에 뭐 대입할 수 있어? 0부터 1까지밖에 대입 못합니다. 근데 뭔가 지금 간격이 있잖아요. 저거까지 고려해서 여기 2분의 1, 여기 1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또 1이라 할게요. 여기를 2분의 1을 할게. 그려볼게. 자, x가
원소부터까지 0부터 2분의 1까지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이면 fx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얘는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0부터 1까지 움직여. 0부터 1까지 움직여. 자, 그러면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0부터 2분의 1까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해요? fx가 0부터 1까지 이 전체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나는 결국 f0부터 f1까지 모습을 여기에 그려야 돼. f0부터 f1까지 이 모습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 자, x가 2분의 1에서 1로 움직이면 x가 2분의 1에서 1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1부터 0 fx는 1부터 0까지 움직이죠.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합성함수를 그릴 건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 전체는 x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난 얘를 그릴 건데 그 안에 대입할 얘는 1부터 0까지 그러니까 f1부터 f0까지 모습을 요 사이에 그려요. f1 얼마? f1부터 f0까지 이 모습 이렇게 얘가 답이 됩니다.